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또 오후 들어서는 오히려 좀 상승폭을 축소한 채로 하락 전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긴장감만 좀 여전히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은 모처럼 없었던 그런 날입니다만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을 향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더 몸이 달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중국은 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도 원래 트럼프 쪽에 이렇게 비우호적이었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비판적인 기사를 계속 쏟아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10년물 하락하면서 4.3%대, 2년물은 3.8%로 올라섰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0.8% 올랐고요. 2,47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출발 자체는 좀 하락 출발이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7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현대차, 기아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증시타임에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관세로 우려를 키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조선업 제거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타국 선박 구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오늘은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버티기 장세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중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의 보잉 구입을 금지시키는 등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진척을 보일 기미도 보이지 않자 오늘 뉴욕 증시도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는 0.38% 소폭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7%, 0.05% 내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대체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만 1% 넘게 상승한 가운데 애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알파벳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크롬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면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오늘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면서 오늘 2% 가까이 빠졌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엔비디아 상승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에 오늘은 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개된 지표들도 보면 3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6개월 만에 깜짝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연료 수입 물가가 급락한 것이 이번 수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관세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규 관세 조치가 발효된 만큼 이 하락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제조업 지수에서도 기업들의 관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8.1로 나오면서 지난달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 지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향후 6개월 전망은 어두워졌는데요. 미래 사업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7.4로 나오면서 전달 대비 20포인트 넘게 급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새로운 관세와 공급망 혼란, 또 무역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지난 2달 동안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6%는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고요. 또 지난 2월 이후 무려 53%포인트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에 대해서 3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응답자들의 82%는 세계 경제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42%는 향후 글로벌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스콧 베세트 재무부 장관이 최근의 채권 매도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팔고 있다는 추측을 일축하면서 하락했는데요. 중국이 보잉 항공기 인수를 중단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내렸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펙이 이어서 이번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크게 낮춰잡은 영향인데요.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33%, 0.03% 내렸고요. 금값은 오늘 다시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선물은 0.6% 내리면서 온스당 3,245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달러화는 5거래일간의 약세를 끊고 상승했습니다. 다시 1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최근 국채 금리가 내려온 것에 비해서 달러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입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외교 전략에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서 해법을 찾기 어려워졌다 지적했는데요.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가로막는 관세 정책의 파괴력을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강요들이 대만 주변에서 커지는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고 펜타닐 유입 억제와 더불어 틱톡 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하고 싶다는 신호를 중국 측에 연신 보냈지만 외교 정책 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메시지 때문에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라는 무기로 동맹국들을 소외시키는 바람에 향후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미국이 홀로 중국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관세로 시장이 요동칠 때 월간에 활짝 웃었다 전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막대한 트레이딩 수익을 챙겼는데요. 37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이익을 올리면서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월가 빅5 은행들의 주식 거래 매출은 1년 전보다 34% 늘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고정 수익 자산, 채권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금액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0년 2분기 후 가장 컸습니다. 다만 이런 높은 변동성은 또 다른 주력 수입원인 투자은행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도 관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니온 게이자의 신문 기사도 살펴보죠. 혼다는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력 차종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연간 약 142만 대 미국 내 판매 물량 중 100만 대가량을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30%만 증산해도 전체 90%가량은 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던 물량을 2, 3년에 걸쳐 미국 현지로 돌릴 계획인데 신문은 이처럼 생산 이관을 검토하는 완성차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짚었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에 보던데요. 현재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데 별도 앱으로 출시할지 기존 챗 GPT 앱에 통합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 AI 영리화 이슈를 놓고 소송전까지 간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의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오픈 AI를 직접 인수하겠다 나서기도 했는데 이 올트먼은 머스크를 사기꾼이라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입니다. AMD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용 칩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사스 CEO는 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 기업인 AMD에게 미국 내 제조가 핵심 우선순위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전날에는 엔비디아가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발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에 대비해 대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자유시보입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 3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용지 정비 작업에 돌입했고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관세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속도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재차 예고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 내일로 예정된 TSMC 실적 설명회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더불어 인텔과의 합작사 설립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관세로 웃고 우는 요즘 나날들인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역인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하기로 돼 있죠.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자동차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면서 어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CBI 24% 가까이 올랐고 웹스도 13% 넘게 올랐고요. S&T 모티브 10% 가까이 올랐고 성우 하이텍 7.72%, 화신도 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로봇주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간 두산 로보틱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운영해왔는데 이제 AI 중심으로 기술 전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먼저 제조 분야의 자동화 관련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연내 출시하고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용적인 휴머노이드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우수 인력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며 올해 하반기엔 최적의 로봇 연구 개발 환경을 보유한 통합 R&D 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한국 PIM 상한가 기록했고 RS 오토메이션도 19% 넘게 올랐고요. TXR 로보틱스 17.38%, 휴림 로봇도 11.26% 올랐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10.5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강관업체 관련주도 급등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인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간 실무회의가 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와 미국 알래스카주 정부 측은 화상으로 만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나눴는데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보단 상견례 수준에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실무 협상을 위해 조만간 알래스카 출장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주요 협력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참여 논의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하이스틸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국주철관 14.8%, 넥스틸도 9% 가까이 올랐고 동양철관 5.71%, 휴스틸도 4.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도 시세 분출했는데요. 어제 정부가 반도체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70%로 늘리고 투자세 공제율도 5%포인트 확대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 업계는 AI 산업 발전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 추격으로 경쟁이 극심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 장벽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원래 이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습니다. 향후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전선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가온전선 11.45%, LS에코에너지 8.39% 올랐고 LS도 7% 가까이 올랐고요. 일진전기 5.7%, LS마린솔루션도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자 국내 증시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A, B, C의 역할이 컸죠. A, 알래스카, B, 바이오, 그리고 C, 자동차입니다. 어제는 A, B, C가 다한 날이었지만 오늘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0.9% 반등했고 코스닥 0.4%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릴레이 관세 유예가 시장의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완전한 관세 정책 후퇴까지는 아니지만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던 시기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지만 순매도 규모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17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도 1,5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8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1,192억 원 사자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업종별로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자동차 대표주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투심이 안정됐는데요. 이에 현대차가 4%, 기아가 3%대 강세였고 반도체 투톱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안보 위협 여부 조사 개시를 했지만 이미 재료가 반영되며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바이오 대표주들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면 HLB와 코오롱 티슈진, 파마 리서치 등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장 초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신약 임상 이상 실험 실패 소식에 약세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회복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 더불어서 휴젤과 클래시스는 약세였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40전 상승한 1,425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가치가 소폭 반등하고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환율 하단이 지지됐습니다.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 달러가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28원입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협상에 진척이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 중인 중국을 향해 공은 이제 중국에 넘어갔다며 먼저 손을 내밀 듯이 없음을 시사했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흐름이 갑자기 또 한 번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도 탐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화학 섹터, 국내 납사 트래킹 센터, NCC 업체들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25% 부과로 중국의 PDH, 프로판 탈수소화 공정의 원료 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프로판 가격은 최근에 30%가량 급락했고 중국이 대체선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금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은 중국 NCC 업체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더불어 수년간 이어진 아시아 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NCC가 가동률을 상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롯데케미칼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고요. S-오일은 중동의 샤인 프로젝트 공정이 순항 중이라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반사 이익을 얻을 섹터로 화학 쪽이 거론된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중국 GDP는 부양책과 연동이 되어 있는 만큼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의료 AI 관련주가 부각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AI 모델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AI 바이오 기업들의 모멘텀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중기 벤처 관제로 의료 AI를 선정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AI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미중 갈등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5위권 종목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71% 하락하며 거래가 56,200원, SK하이닉스가 1.38% 약세로 17만 8,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1% 강세입니다. 34만 8,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9% 약세, 현대차도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8% 하락하며 거래가 18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5위권입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39% 내림세로 3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이 0.3% 오름세로 10만 300원, HLB가 0.74%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5만 4,500원입니다. 에코프로까지 0.3% 오름세로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에코프로 거래가 4만 9,950원, 지금 5만 원대 돌파를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8만 5,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관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아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출발 상황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분명 자기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자기 전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었는데 네. 막상 깨서 보니까는 상승폭 많이 반납하거나 오히려 하락한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딱히 별다른 것도 없는데 뭐 중국에서 보잉 인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와서 우리 협상하길 빨리 너 와라 이런 얘기고 맞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자꾸 이제 뭐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서 비슷하게 뭐 얘기를 하고 네. 핵심은 그건데 이제 공은 중국 쪽에 넘어갔다. 예. 빨리 우리는 협상에 열려 있다. 왜 빨리 전화 안 하냐 이건데. 그렇죠. 빨리 오라는 네.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자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뭐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테니스에서 공을 넘겼어요. 네. 저쪽에서 넘겨야 게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랠리가 이어지고. 예. 또 공이 툭 넘어와서 있는데 그냥 이쪽 상대가 관심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또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뭐 앉아서 그냥 뭐 바나나 먹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네. 분위기가. 그렇죠. 공 넘겨 이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예, 네가 서브해. 뭐 가만히 있는 이 상황 예. 좀 우습게 됐어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예. 조금 이게 시장도 증시도 미국 증시는 4월 2일 날 그때 관세 발표되고 그 다음 날 본격적으로 어떤 그 네. 셀오프 네. 매도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갭다운하고 했는데 그 레벨 근처까지는 왔는데 또 이제 기술적인 또 저항도 느껴지죠. 21선이 딱 그렇죠. 받치고 있고 예. 하니 그 레벨까지는 이렇게 단기 급반등은 왔는데 그 이상을 뭐 더 밀고 올라갈 시장에 돈이 쏟아집니까? 무슨 뭐 뉴스가 확 달라졌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깝깝한 레벨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유럽 연합하고도 뭐 딱히 진전도 없는 진전도 상황이고. 없는 것 같고 예. 어제는 뭐 볼만했던 뉴스는 그거밖에 없죠. 엘살바도르 대통령하고는 진짜 화기애애한 정상회담이 되더만요. 그 모든 그 갱단들 다 지금 그 네. 엘살바도르의 그 무시무시한 감옥소에다 집어넣었는데 예. 오늘은 뭔 얘기로 한 시간을 끌어갈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분이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김일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입니까? 우리 송 대표님 믿고 그냥 한 시간 쭉 가도 됩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뉴욕 증시 요즘 뉴욕 증시는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 옛날에 많이 국내 증시에서 듣던 얘기 있잖아요. 네. 정강후약. 전강호, 예, 맞아, 딱 전강호약.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희마리가 없다 한마디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신감들이 많이 좀 사라진 거죠. 네. 사실은 저도 어제 이제 자료 보내놓고 나중에 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미국의 현재 뭐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혼란스럽고 현재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얼마 정도라고 그냥 감상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상대 교역국한테 네, 지금 막 엄청 발표 많이 했잖아요. 네네. 중국에 막 때리고 뭐 유해하고 뭐 지금 평균 20 되나요? 20이 아직도 넘습니다. 아직 지금 20이 순간 넘는다. 그러니까 중국에 145 때리고 나머지는 다 유해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전기 뭐 이런 거 다 정자기기, 자동차 이거 다 감안해서 어젯밤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계산한 걸 보니까 네. 아직도 20이 한 1% 되더라고요. 지금이. 현재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느낌은 엄청나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사이에 뭔가 유해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은 옛날로 많이 돌아간 거 아닌가 이제 느낌상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야 할 그 평균적인 관세는 그러니까 4월 2일이 더 전이죠. 작년 2.5%에 비해서 지금은 20%가 지금 넘어 있는 유효한 상태에서도 네. 20%가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앞으로 사실은 이제 매달 영향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이렇게 좀 뭐랄까 힘이 없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것이 그냥 주식만 보면은 뭔가 좀 해결이 일부 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좀 회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뭔가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실물 경제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명심하면서 주식만 보고 주가의 흐름만 보면은 이걸 놓칠 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밸런스를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이 21%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그럼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하기 전에는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2.5%였어요. 2.5%.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10배가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아마 그 유튜브에서 저 미국 예. 소비자들이 뭔가 그 쇼핑하는 거 최근에 뭐 이렇게 찍는 이런 유튜브들 많거든요. 네네. 이 코스트코 가서 예. 이게 원래 제가 듣기로 미국 시민들은 주말에 코스트코 가는 게 일종의 약간 레크레이션 같은 거라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즐겁게 네. 싼 거 자기가 뭐 요즘에 표정들이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예, 그러니까 버젯은 딱 나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다 올라 비싸니까 네. 뭐 하나 사기가 이제 손이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로 지금 이따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소비자들도 사실은 이제 좀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 같고 네. 기업들도 사실은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서 그렇게 놓고 보면 주가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뒤로 약간 한 걸음 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해결이 원만히 잘 될 거다라는 네. 것을 일정 부분 희망을 또 다시 사실은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트럼프는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지 네. 결국은 이 트럼프 관세 일정 수준 이상의 트럼프 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코스트코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뭐 아내랑 주기적으로 가서 그걸 뻔한 또 그게 품목이 있어요. 매일 저 도시락 메뉴인 그 블루베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카트의 양은 늘 똑같은데 빌 보면은 좀 무서워져요. 예, 그래서 인플레를 갖다가 심지어 그 저가 그 매장이라고 하는 코스트코 뭐 이런 데서도 느끼는데 여기 이제 관세 효과까지 붙으면은 좀 우려되는 건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3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도 사실은 네. 별로 안 올랐고 3월달 지난주에 발표된 CPI도 사실은 되게 양호했죠.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연준이 어찌 보면 트럼프가 그 공을 가르쳐 갔지만 사실은 연준의 파월이 나와서 어깨에 힘줄 만한 숫자였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전혀 무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4월치 이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네. 소위 백밀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백밀러. 예, 예. 지나간 예. 것에 대한 그 소위 후행 수치고 앞으로 봐야 될 수치에 대해서는 자신감들을 좀 많이 잃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기업별로는 어찌 됐건 간에 관세 전쟁이 시작된 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호퍼 20, H20 이걸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시간에서 지금 한 6%가량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뭐 뉴스만 나오면 라이센스를 준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예. 아예 수출을 못하게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네. 라이센스를 받으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저렇게 하면 이게 일종의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상당히 이제 수출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원래는 거기에 드는 비용도 얼마 정도 된다고 지금 맞습니다. 나왔더라고요. 원래 예. H10이 딴 게 아니라 예. 미국이 그 중국에 너무 최신형 그 AI 칩을 못 팔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적 사양으로 만들어서 중국 그 소위 그 스페시픽한 호퍼. 그걸 만들어 놓은 게 H20이잖아요. 저 블랙엘보다 사양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수출에도 그러니까요. 경쟁력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이든 때는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사실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라이센스를 받으라는 얘기는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제 시장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슈퍼컴퓨터나 아니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받고 수출해라 이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게 저사양인데 분명히. 예. 사실상 하지 말라는 사실상 하지 걸로 말라.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상당히 이제 양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누구를 거죠. 위한 이게 규제인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예. 이러면은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를 둘러싸이는 힘을 보면은 네. 그 안에 베센트 같고 이제 월가에 좀 가깝고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네네. 마가로 대표되는 이제 네. 그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피터 나바로 뭐 이 마가로 대표되는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우방국이 오히려 우리 등쳐먹었다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분들 요게 이제 마가로 대표는 쪽이거든요. 지금 굳이 원래 이제 그다음에 그 중간쯤이 뭐냐면 소위 머스크로 대표되는 빅테크 출신들 요 세 개 그룹이 있는데 지금의 파워는 보면 지금 머스크도 약간 뒤로
빠져 있는 네. 것 같죠. 베센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채권 시장이 움직이면서 좀 부상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마가 쪽이 살짝 뒤로 빠져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가장 큰 파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마가 쪽. 네. 이쪽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트럼프가 지난주 수요일 이후 일시적으로는 후퇴를 했지만 시간을 좀 벌려고 후퇴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그 고집을 쉽게 꺾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게. 그래서 이것이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대응을 안 해주면 이것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적어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 프로페셔널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훨씬 더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의 주가 흐름에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지만 전문 투자자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뉴스를 이렇게 흐름을 쫓다 보면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돼? 이래도 돼? 싶은 게 간혹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자꾸 이제 언급되는 중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들한테 보잉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비행기에 인수하지 마. 이거 계약 파기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 말이죠. 아니 그 사기로 했던 거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근데 이거 시작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수는 있고 맞는 사람이 반격은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공평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제 얘기는 거기에 예. 대해서 어떤 관세로 맞불로 관세를 또 붙이고 예. 뭐 하다못해 그때 이후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내지는 뭐 농산물 뭐 관세를 갖다가 뭐 2배, 3배에서 아예 수입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들든지 그거는 일종의 보복인데 제 얘기는 기존의 계약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하지 마 한다는 게 정부 차원에서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싶은 거고. 거꾸로 그럼 제가 만약에 중국 쪽에를 대변을 한다면 네. 미국 보잉 거 계속 사다가 예. 갑자기 기술 수출 안 하면 그러면 보잉 그 비행기 자체를 운영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네요. 예.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우리는 파란불 횡보도 보면 파란불 들어왔는데 저쪽에 차가 와도 우리는 믿고 건너잖아요. 아하. 그건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 차는 결국 앞에 쓸 거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예. 그 신뢰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맞아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 못 건너요, 우리. 맞습니다. 아무리 파란불이 있어도.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건 이게 관세 몇 퍼센트, 뭐 그 계약 이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50년 이상, 70년, 80년간 구축해 왔던 그런 신뢰라는 큰 무형의 자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큰 앞으로의 문제가 될까. 이걸 다시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 이게 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세상이 굴러가는 데는 그 신뢰라는 게 크네요. 맞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잡아도 나는 뭐 마취 상태라 정신도 없지만 맡길 수 있는 건 그 신뢰고 맞습니다. 하다못해 이발사가 마지막에 면도하기 위해서 그 날선 칼을 들어도 나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도 신뢰네요. 네. 근데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미친놈이면 그러니까 이게 쌓기는 어려운데 한번 무너지면 네.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또 시간이 걸리는. 도로에 함부로 차선을 위반하고 그냥 앞차 뒤에 와서 뭐 받아버리는 차들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도로 상황이다. 차 못 끌고 나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시장 자체 변동성이 여전히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얼마나 큰 변동성이었는지 이제 변동성 레벨만 보면은 뭐 미국의 S&P 500 중에 빅스 기준이 하면 50까지 갔다가 뭐 3, 40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레벨보다 변화율을 보는 게 더 네네.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지난 한 2주간의 가장 큰 변동성이 빅스가 최고 최저의 변동률 자체가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가장 높았고 지난 한 20여 년간 두 번째로 높았던 게 이번이다. 사실은 2020년대 코로나 때도 이거보다는 높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현재의 그런 상황 자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빅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깔아앉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히트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칠 수 있는지는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의 변화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이제 최저에서 최고니까 예. 한번 이것을 뚫었지 않습니까? 소위 예. 상방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좀 열어둬야 될 거고 아까 그 월가에 지금 글로벌 IB들이 네. 주식 그 트레이딩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쪽에서 돈 버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뭐 한쪽에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에서 우는 사람이 있듯이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시장을 울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거기서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저 왼쪽에 방금 나와 있던 빅스 그래프를 보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 때 현재로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제 저기가 코로나 때인데 맞습니다. 이번에 거의 코로나 때보다도 더 높아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더 높아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예. 그런데 송 대표님 그냥 제 일감은 역사적인 어떤 경험상으로도 저기서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저렇게 한번 치솟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저 빅스가 한 번 더 뚫어서 전고점을 연다는 거는 거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상의 뭔가 또 위기 상황이나 와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인 거죠. 글로벌 경기 침체. 예.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왜 투자자들이 저런 식으로 빅스가 움직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한 지난주 이후에 그 기간 동안 제가 가끔 소개시켜 드리는 이제 글로벌 큰 손들 예. 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그 펀드 매니저한테 설문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붉은색 선이 향후 경착륙이 올 거다. 파란색 선이 우리가 좋아하는 연착륙.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건 무착륙이죠. 예, 녹색인데 이제 완전히 한 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원래는 연착륙 세력과 무착륙 세력을 합치면은 거의 90%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경착륙 세력이 10% 남짓하던 것이 한 달 사이에 거의 50%까지 늘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예, 절반이 이제는 향후 12개월 내에 글로벌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 갑자기 커졌네요. 엄청 커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지 이벤트성이면은 2020년 같이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만에 하나 진짜로 우려하는 대로 침체로 이어진다면 2008년도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멈추면 다행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것이 기후가 아니고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 어찌 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내몰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 나누는 와중에 지금 뉴스 하나 떴네요. 뭐요? 톰리 펀드 스토리에서 톰리가 빅스에서 주식시장 바닥 신호 나왔다. 2008년, 2020년 우리가 봤던 저걸 보고 하는 얘기인데 저게 60 이상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30일 아래로 빠르게 하락하면은 이거는 시장이 바닥 찍고 반등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역시 월스트리트 최고의 황소다운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네. 나쁜 방향으로 흐름이 안 될 거다라는 대전제인 거죠. 대전제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건 이제 기술적인 설명하고 예. 이제까지의 흐름이 그 정도의 그래 기술적이 했었다. 나오면 이제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사실은 2주간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까지 했지만 전 세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글로벌 갑자기 큰 이벤트에서 무슨 은행이 망한다거나 또 뭐 어디가 일정 부분 경기가 후퇴한다거나 예. 침체가 온다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두 신발 벗고 뛰어가는 데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를 사고 예. 그다음에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는 거. 어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응 방안이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1940년대에 만들었던 브레튼 우주 이후에 예. 거의 80여 년간 굳어왔던 일종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사실은 2주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글쎄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파란색 선이 미국의 달러 지수고 붉은색 선이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면은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지금 달러 지수가 약세 가면은 미국 국채 금리도 사실은 떨어지고 네. 뭐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이게 미국 국채를 시장이 내다 파니까 금리는 위로 튀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내다 팔다 보니까 달러를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꿔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안 놔도. 그러니까 네.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상대가 되는 엔, 유로, 캐나다 달러가 동반 상승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맞은 놈은 발 뻗고 편안히 자는데 때린 놈이 이제 오그리고 잔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엔, 유로, 캐나다 달러가 동반하면서 이와 관련된 외인들이 일종의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청산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사실은 2주간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는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빅스 급등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침체 우려도 나다 보니까 아예 내가 갖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을 아예 줄이자. 아예 현금만 들고 있자. 이제 이게 좀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동안 얘기했던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국채를 워낙 샀다 팠다 말아하다 보니까 현선물 가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아서 거기에 조금 남습니다. 아주 작은 뭐 0몇 bp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레버리지를 걸어서 그걸 뻥튀기 해갖고 늘 이렇게 큰 돈을 버는 꾸준한 돈을 버는 이것이 이제 베이시스 레버리지 거래인데 이것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레버리지 거래되냐면은 한 2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가 대충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20배 거래란 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20배 거래, 50배 거래, 100배 거래. 그 얘기를 하는데 20개 거래면 지금 기초자산이 5%만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가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이것이 지금 나타나면서 연준이 긴급하게 지난주에 나타나서 긴급 QE도 사실은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한 변수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지난 80여 년간 유지해왔던 글로벌, 그러니까 달러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베센트의 코멘트도 나옵니다만 요즘 이렇게 뉴욕 시황에서 보면 특히 채권 쪽 관련해서 SLR, 서플멘트리라는 S인데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완화해서 은행권으로 하여금 국채를 갖다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만큼 미국 국채 매수세가 조금 말랐다라고 미국에서도 파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30년물이 5% 한 번 건드렸고 네. 10년물이 4.5를 한 번 넘었었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의 시장 유동성이 엄청 말랐다라고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으로 아까 그 3번으로 제가 말씀 베이시스 거래가 지금 소위 레버리지 거래가 이제 청산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제 쇼티지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 지위도 좀 흔들리고 있고 이러면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도 어떤 자금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예. 지금 고민해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런 겁들이 좀 많이 났죠. 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아서 예.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당장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썰이죠. 네, 맞습니다. 의심이고. 예, 그리고 그건 나중에 다 체크됩니다. 그렇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꺼낼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중국의 소위 그 외환 보유고를 움직여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중국한테도 리스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정말로 마지막에 일점 근저 핵폭탄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친구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싸움이 나더라도 이 말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쵸. 정도 아닙니까? 이혼은 절대 입안에 이제 올려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나 미국차 팔 거야. 이거는 진짜 절대 그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중국은. 네. 설사 팔더라도 팔더라도. 조용히. 그래서 아마 하면 유럽에 지금 파키하는 게 꽤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일본이 지금 1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뭐든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또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너무 무섭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예. 지금 언제적 경험을 떠올리시면서 아니, 하시는 아니 무슨 말씀? 모든 인생 상을 무슨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왜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잘못 생각한 게 마가가 잘못 생각한 게 이게 그 미국이 지금 몇십 년간 무역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가 커서 이게 무역 적자가 내 우방국들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돈 내야 돼. 나는 거기서 흑자를 좀 낼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빼놓은 게 뭐냐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면 상대국은 무역 흑자를 봅니다. 그걸 뭘로 그렇죠. 갖고 있냐면 달러로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달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다시 돌아가는데 글쎄. 요건 싹 빼놓고 그러니까요. 무역 적자만 얘기하는 글쎄. 거예요. 예. 이렇게 보지만 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싶은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미국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그 행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무역 적자는 줄이는 와중에도 미국 자산에 대해서는 안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달러가 있어야 그걸 미국 투자를 하죠. 적자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잘못 달러가 생각한 주는 거죠. 건데. 네. 근데 그 이제 우리나 일본처럼 안보 우산으로 네. 이걸 연구체로 바꿔서 꽉 묶어둘 수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사실은 거의 깡패 같은 생각인데 네. 아무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잘 보면 지난 1980년에 보니까 이제 30여 년간 이상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식을 꾸준히 늘려서 전체 미국 주식의 20%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유럽이 엄청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의 30% 갖고 이거는 유럽과 중국, 일본 뭐 이렇게 갖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회사채 36%를 외국이 갖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달러 자산과 미국 자산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으면 또 내지는 이것은 단지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슈만 있지만 지금은 유럽한테 팔게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위비 어디서 조달합니까? 저기서 일부 빼서 사실 조달해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미국에 사실 그래서 유럽의 연기금들이 일정 부분 팔겠다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의 연기금들이 지금 계속 어나운스하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미국 자산 줄여서 나 지금 유럽에 방위비 투자할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미국 자산이 그러니까 무역 적자에서 난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심지어는 있는 것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주간 상당히 좀 뭐랄까 우려가 커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2,4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죠. 712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100원, SK하이닉스 1.9% 하락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좀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도 그 영향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호가는 177,1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3만 7천 원. 현대차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기아가 오늘 0.7%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5,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5만 8,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7만 3천 원. HD 현대중공업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만 400원, HLB 0.5%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4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오늘 호가 지금 확인해 보셨고요. 휴젤이 1.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2만 5천 원, 클래시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보합권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이 1.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48,150원, 파마 리서치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사실 뉴욕 증시도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팽팽한 힘겨루기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어떤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기보다는 좀 장중에 이런 변동이 좀 큰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방향 예측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예.
아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를 보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죠? 시장은 원래 뭐 보통 이럴 때가 더 많은 건데 그동안에 하도 이제 급등락만 보다가 그렇죠. 근데 또 몰라요. 또 이게 개장하고 뚜껑 열어봤을 때 또 종목 변동성이 어떻게 커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다 개인의 힘이거든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네네. 지금 13영업일째, 어제까지가 예. 오늘이 14일째인데 13영업일 동안 하루 빼고 지난주 목요일 빼고는 12일 영업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계속했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4월 10일 빼고. 예, 그때 빼고는 계속 스트레이트로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이제까지 판 게 10조가 좀 넘거든요. 어제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11조 가까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의 10조 이상을 팔아대는 거를 지금 거의 국내 거의 개인이 네. 기관은 네. 일부 했지만 네. 거의 개인이 이거 다 받아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찌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수급상으로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파는 것이 상승하는 탄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주식에, 한국 증시에 한번 좀 이렇게 발을 담그자 아니면 이제 매도를 줄이고 매수로 돌자 싶을 만한 뭔가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차적으로는 현재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예, 현재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 자체적인 우리 자체가 아니라 왜냐하면 글로벌 무역 시장, 글로벌 경기 동향의 바로미터는 한국 시장이에요, 사실은. 하기야. 예.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게 우리 중국 되게 클 것 같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 예, 20%좀 아래거든요. 중국이 일본이 20%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한 18% 되고 예. 우리나라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뭐 한 40, 50%? 예, 40한5% 가까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무역 물동량이 줄어들면 글로벌 무역이 줄면 타격이 아시아권에서 물론 대만 엄청 더 크겠죠, 네, 사실은. 네.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다 예. 보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자신 있게 들어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만 분명합니다. 현재로서는. 오호.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아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시장이 정말 싸고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팔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플레이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의 지금 소위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 자체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같이 좀 사실은 줄여진 거고 우리나라만 팔고 있는 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줄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중에 차트를 또 한번 일목요연표로 한번 펼쳐서 보니까 데일리로는 기준선에 딱 와 있고 위클리가 기준선 전환선이 딱 지금 뭉쳐가지고 요 레벨에 있고 우리 지수가 여기 있으니 이걸 뭐 단숨에 뭘 결정을 내기는 조금은 이렇게 주변 뉴스 흐름하고 수급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오늘 이렇게 이게 뭐 급등이나 급락으로 간다라고 하기는 좀 못한 레벨에 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지 이벤트 트럼프 입에서 이제 오늘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네. 설사 그런다고 해도 이미 관세가 지금에서 멈춰도 20%나 지금 전 세계적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20%나 지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내 주류 언론 자체가 그 좀 삐딱하다 보니까 그거 한데 억울하긴 억울한가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저 백악관 대변인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 할 것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왜 우리가 당했는 건 그렇게 보도를 안 하냐.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관세를 높게 안 매겼더만요. 다른 나라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다른 걸로 받아온 거죠. 다른 걸로. 예. 아까 말했잖아요. 무역 적자만 보면 안 글쎄, 되는 게 무역 적자만 보면 대신에 그 소위 부의 효과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니 그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네. 사실은. 미국만 사실은 미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은퇴 걱정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이제 은퇴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보니 그래서 이 그동안에 뭐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송 대표님 지적하시는
무역 적자로 달러 풀면서 그 달러는 다시 결국 미국의 주식 사고 채권 사고 다 그렇게 해왔던 수십 년인데 그 부분은 살짝 하고 무역 적자만 강조해서 관세로 한번 딱 엄포를 넣으면은 예 알았어 이제 미국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는데 일기 때 당해봐서 그런지 다들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 일본까지 나는 이시바 총리까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준비들이 좀 돼 있는 거기에 좀 다소 미국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미국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완전 실패한 게 네. 차라리 정말 중국만 때리고 싶었으면 나머지 우방은 건드리면 안 됐거든요. 근데 자신의 우방을 먼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캐나다, 멕시코부터 먼저 때렸고. 유럽 때리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후순위였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때리면서 이게 맞는 무슨 집에 와이프도 아니고 맞는 부인도 아니고 이건 좀 너무한 저희 거잖아요. 개장하고 조금 더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발 자체는 순조로웠으나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계속해서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자체가 지금 어떤 시장에 대해서 크게 베팅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약보합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2,475포인트, 코스닥도 711포인트. 양시장 약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지금 떨어집니다. 56,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좀 많이 떨어집니다. 2.3% 하락하면서 176,4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8% 올라갑니다. 35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137,000원이고요.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184,800원. 기아가 약보합권으로 지금 85,800원, 85,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9%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0.3%, 0.6% 내림세로 158,8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떨어집니다. 767,000원. HD 현대중공업 2% 상승 보여줍니다. 361,000원권에서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 떨어집니다. 지금 376,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올라갑니다. 101,100원. HLB 0.5% 상승이죠. 54,4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합니다. 52,2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이고요. 휴젤이 1% 떨어집니다. 326,500원. 그리고 클래시스 0.4% 내림세로 61,100원. 미가캠바이오도 0.7% 하락합니다. 108,700원이고 코오롱티슈즈는 1.68% 상승하면서 4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0.5% 내림세로 36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 14% 급등하고요.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도 2.3% 상승 중이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1.9% 올라갑니다. 다만 그 종목 온기가 많이 확산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종목으로 좀 쏠려 있다.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지금 블루엠텍이 20% 급등합니다. 13,55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12% 급등합니다. 케어랩스도 20% 넘게 올라가면서 2,640원이고요. 그리고 인성정보도 16% 급등하고요. 유비케어도 13% 올라가고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7%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주가는 5,240원, 5,86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케어텍, 나노엔텍까지도 올라갑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US케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AI도 볼게요. 의료에 이게 다 같이 좀 엮여 있어서 그래요.
셀바스 AI가 11% 급등하고 있고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15% 넘게 올라갑니다. 5,44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딥노이드도 3.9% 강세, 뷰노, 루니 또 각각 2%에서 1.6%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3빌리언 온코크로스 7%, 4% 강세 보여줍니다. 신테카바이오도 3.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의료 AI, 유헬스케어 관련주, 또 퓨리오사 AI 관련주 다 올라갑니다. 비만 치료제도 다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대봉에르스가 1.9% 상승 중이고 고바이오랩이 3% 이상 올라가고요.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상한가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 블루엠텍이 또 비만 치료제로도 엮이다 보니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가 20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9억 원, 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24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억 원, 8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에서는 지금 1,000기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4만 50전 상승한 1,42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자체는 사실 상승 모멘텀 찾는 게 지금은 쉬운 상황은 아니죠. 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러네요. 참.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거는 개인뿐이구나.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또 환율이 1,430원대로, 엔원 다시 1,000원대로 그렇게 해서 달러 인덱스도 살짝 100 위로 그동안에 밀렸던 거에 대한 또 조정이라 볼 것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한데 특별히 오늘은 그렇게 시장 관련해서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네. 아니 요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그래서 주식 비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아까도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축소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의향입니다. 의향.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 4월 달 들어서 3월 달, 4월 달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미국 주식을 비중 더 확대, 더 늘릴 거야? 아니면 더 줄일 거야? 그러면 그 줄일 거야에 대한 대답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지금 4월 달에 보면 이게 이제 거의 35% 이렇게 이상 갔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 격차가 엄청 심해졌는데 이 수준이 언제냐면 왼쪽으로 쫙 가보시면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에 미국이 전 세계 대비 좀 부진했던 그 당시엔 중국과 우리나라가 더 좋았죠. 그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그 주식의 비중 축소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거고요. 결국은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이 앞으로 나 일자리 좀 많이 잃을 것 같아. 기업들은 나 이제 투자 겁나서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거 미국에 엄청 자식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계속 들고 가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앞으로는 상황 봐서는 워낙 급락했었다가 이제 리바운드 하니까 보통 이러면 사실은 떨어질 때 주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 줄 때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자기가 앞으로는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의향을 이전에 비해서는 아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베센트 장관이 또 이렇게 빨리 미리 협상할 그거는 백악관 대변인도 그랬습니다만 미리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일본, 한국, 영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또 호주해서 포함이 됐거든요. 그 이제 지금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앞부분에 좀 미리 협상하는 그쪽이 될 것 같고 우리도 지금 통상사업본부도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시하는 게 그나마 유리할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협상 장관이면 다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최대한 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줄 것 같이 하면서 시간은 최대한 끌고 이후에 변경시킬 수 있는 형태로 들어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초기 국가들이 지금 왜 일본과 우리나라를 먼저 앞에 세웠겠습니까? 다 자기 나라에 지금 주한 미군, 주일 미군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제일 적은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어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금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좀 버틸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달러의 의지가 엄청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타겟을 하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쟤네들 저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야 돼. 이제 이쪽을 하려면 오히려 상당히 좀 터프하게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당연히 좀 많이 얻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시작하면.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지금은 어찌 보면 트럼프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우리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야죠. 하지만 최대한 오히려 시간을 끄는 것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긴 호흡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반등 뭐 이런 걸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이번에 사실은 그 협상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협상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정교하지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관세나 이런 거 보면 거의 약간 무대뽀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막 중첩되고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관세를 매기지도 못해요. 이거 줬다 뺐다를 막 해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는 품목별로 정치하게 들어가서 여기에 중복되면은 이건 빼주고 이런 건 미리 다 계산한 다음에 사실 실시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자꾸 충돌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의 그러한 협상 스타일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국방비 10배 올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작년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미 국방비 다 타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트럼프 때 올려달라는 거를 그 문 정부 때 막 끌어갖고 바이든 때 결국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끌 수 있으면 끄는 게 오히려 나중 타결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걸 우리가 이미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협상가라면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하되 시간을 끌고 나중에 변경 가능하도록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 불가역적으로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금 미국의 스타일은 한 번 하면 더 내놓으라고 하지 줄여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국익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아까 이렇게 국가별로 협상 마무리하는데 한 90일이라 그랬고 우리는 지금 또 뭐 조기 대선이 뭐 한 50일 정도 남았나요? 50일 내지 90일, 한 2달 반 내지 뭐 석 달 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예,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미국이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마지막 차트를 보여주시면 한 번에 이건 직감적으로 오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경제 활동의 바로미터를 딱 하나 되라고 한다면 예. 미국이 다 이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항 이용객을 보면 예. 미국의 이게 10대 공항입니다. 10대 공항 지금 저기 위에 이제 뭐 저기 위에 그 애틀란타부터 시작해서 뉴욕까지 총 10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10대 공항 중에 보시면 지금 전년 동기간 대비 얼마나 그 이용자 수가 늘었냐 줄었냐. 당연히 경기 활동이 좋고 뭐 많이들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면은 많이 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트럼프 관세 우려가 본격하게 되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여행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나타나면서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미국의 경기의 가장 큰 최소한의 고빈도 데이터가 저렇게 나타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좀 뭐랄까 미국의 경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이 얘기는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 빼고 어디만 신나게 주식시장에 간다? 만만치 않은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주식 급락세를 얘기합니다만 급락은 미국 같은 경우에 딱 사흘 있었어요. 4월 2일 날 그 발표했는 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걸 갖다가 빌미려서 저 갭다운 폭락했는데
미국은 3일, 4일 목금하고 나서 월요일이었던 4월 7일까지 3, 4, 7까지 사흘 하락이 사실은 다였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는 보면 이렇게 반등을 해서 거의 4월 2일 그 관세 발표 이전 레벨 수준까지 거의 왔던 거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은 4월 7일 미국 빠졌으니까 8일 날 그 다음 날 우리 미국 정보가 한 번 더 빠졌고 9일 날도 그냥 한 번 쿵 빠져갖고 한 이틀 더 빠진 다음에 지금까지는 올라왔으니까 일주일째 지금 현재 그냥 반등 중이고 우리 처음에 빠졌던 한 미국의 3일, 우리 한 5일 그 충격에서 아직도 장이 막 정신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 보니까 결국 우리는 나왔어 그냥 위는 2,500이고 아래는 2,300인 거예요. 이 200포인트 안에 가두리 안에서 또 이제 지리하게 또 한 두어 달 갈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델타니 뭐 이런 데는 연간 예. 가이던스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부는 화낸다고 그러더라고요. CFO가 화를 내요? 관세에 관자도 꺼내지 말라고 아, 나한테 테리프에. 물어보지 마라. 그건 뒤에 가로가 있죠. 그건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일 거예요. 지금 어느 기업이 자신 있게 현재의 트럼프 관세하에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들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사실. 예. 차트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너무 좋아질 거니까 우린 투자 엄청 늘릴 거야. 네. 바이든 때는 뭔가 규제가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보시면 지금 1월 달에는 지금 급등을 해서 투자 계획을 엄청 높여놨었어요. 네. 근데 3월 달 보시면은 완전 옛날로 되돌아갔죠.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람 뽑는 거 멈추거나 줄이고 투자할 거 멈추거나 줄여서 예. 허리띠를 졸라매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미국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방증이다. 그래서 이걸 멈추려면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예. 그걸 언제 바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기 전까지 미국 주식시장 자체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미국이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이 오르면 우리 그 속담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네. 아주 그 오래된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과 적대시된 외국인들이 미국을 또 많이 들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고 달러 약세로 가면 그것만으로도 팔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서 같이 연결해서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횡보했다고 무조건 이것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하락한 뉴욕 증시를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약세로 현재 2,46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36% 하락하면서 70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68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6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763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8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21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74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기술, 전자장비와 기기, 그리고 전기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전기장비, 그리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강한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원격진료, 의료 AI 쪽이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기벤처과제로 의료 AI를 선정하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AI 투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원격 진료 시장 성장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케어랩스가 상한가입니다. 2,850원, 인성정보도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145원입니다. 블루엠텍이 2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유비케어도 25.1%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4,23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토마토 시스템까지도 21%가량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8,440원대입니다. 더불어 의료 AI 관련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AI 모델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커졌는데요. 의료 AI 쪽에서도 셀바스 헬스케어가 어제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 11.6% 상승세 보여줍니다. 5,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도 14.2%, 14%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거래가는 15,460원이고요. 3빌리언이 6%대, 이지케어텍이 9.2% 강세로 거래가 18,990원입니다. 메디아나도 5.78% 오름세로 6,22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히토류 관련주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노바텍이 4.7% 강세로 23,300원, 유니온이 4.67% 오름세로 거래가는 6,500원입니다. 현대 BNG 스틸도 1.5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RNS가 1.14%, 그린 리소스까지도 1%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역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인 유로바이오젤이 미국 사이렉스 바이오와 6조 5천억 원 규모의 비만 및 알츠하이머 경규 치료제 글로벌 라이선스 및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상한가입니다. 4,015원이고요. 블루엠텍은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9%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는 13,370원입니다. 그 밖에 고바이오랩이 10%가량 상승합니다. 5,67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나이백이 0.45%, 라파스가 0.71%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미중 무역 갈등 심화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4,251선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나 발언이 없자 일본 증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피스는 소폭 올랐고 달러의 환율은 143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닌텐도입니다. 오는 6월 5일에 출시하는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합개미의 시선이 닌텐도에 쏠렸는데요. 그런데 닌텐도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부 전망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가가 최대 $5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숨통이 조금은 트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이에 일합개미도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3위는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을 따르는 니케이 225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난주 일본 증시도 관세 정책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90일 유예 소식이 반영된 지난 10일 니케이 지수는 9%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다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급락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유예도 시사하면서 과도한 우려가 현재는 완화된 상태인데요. 이에 일합개미가 소폭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위와 1위 모두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유예가 또 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엔화가 달러의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의 환율은 143엔대로 올해 들어 10%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이라케미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관세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에디션의 가격을 유럽과 영국에서 약 25% 인상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가격은 유럽에서 499.99유로, 영국에선 429.99 파운드이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PS5가 중국에서 조립돼서 출하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미국으로 수입 시 최대 145%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가격 인상도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게임업계는 이처럼 고율 관세 체계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가격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달러당 130엔대로 하락할 경우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또 일본 내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일본은행이 추가 긴축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에 달러엔 환율이 135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한편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엔화 강세에 대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당연한 일이라며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라피더스가 2나노미터 공정 시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라피더스가 시생산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조 제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반도체 칩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기대도 상당한데 현재 2나노미터 안팎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라서 만약 라피더스가 양산에 성공한다면 업계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라피더스는 브로드컴 말고도 반도체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와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비디아도 현재 라피더스의 위탁 생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국 조선업과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콕 집어 말한 뒤로 국내 증시에서 조선주 그야말로 순항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해지자 또 K조선 수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조선 쪽은 나쁘지 않은데 몇 종목은 또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요. 자, 신영정권 엄경화 연구원 모시고 국내 조선업 트럼프로 인해서 어떤 수혜가 기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조선업에는 이제 뭐 호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고, 최근에 또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또 행정명령에 또 서명하면서 또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질 만한 발언도 하셨고요. 네네. 예. 지금 이쪽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미국은 원래 상선은 존스 액트로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는 번스톨레프슨법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으로요? 뭐가 되었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사용해라 이런 법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제 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지만 네. 조금 회의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 개정해서 언제 이거를
실제로 바깥에 발주하고 우리가 받고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부분이었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그냥 실행이 좀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의 실사를 나온 횟수만 해도 상당수 여러 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뭐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지금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갖추지 못한 역량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해결하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많이 인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하면서까지 지금 실행을 하려는 거 보니 미국의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진실성 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그 법 두 개를 말씀하시면서 네. 상선하고 군함은 미국 내에서 건조한 걸로 네, 해야 사야 된다. 된다. 네. 근데 상선하고 군함 빼면 또 배가 뭐가 있나요? 없죠. 물론 요트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이제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그 조선업을 굉장히 견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중국 벌크선 수주가 지금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벌크선은 이제 일본 쪽에 발주를 맡기는 거고 이제 LNG는 우리나라 쪽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국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선주국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네. 뭔가 해운사가 있어야 저희가 네. 막 조선업체들한테 저희 이것도 만들어주세요, 저것도 그렇죠.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예. 네. 미국에 그런 메이저 해운사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조선업체에게 발주하는 행태는 지금까지 거의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라고 하는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가 하와이에 있는 해운사가 미국 내에 발주를 한 컨테이너 선박 이런 것이 뭐 2022년에 한 4척 정도 있는데 그게 인도가 뭐 26년, 27년에 각각 한 2척씩 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선박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편에 해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벌크선을 필요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 네.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에서의 뭐 곡물 수출이나 아니면 원자재 수출에 따른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박들은 아마 해외 해운사가 운영했던 경우가 많았을 거다라고 추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해외 해운사에 운임비를 내고 사용을 해왔던 거네요. 네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엄경화 연구원님 좀 정확하게 우리 위치를 한번 알고 갔으면 해가지고 네네. 우리 뭐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배 쪽은 원래 또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DNA가 좀 있잖아요. 조선시대 뭐 판옥선도 만만치 않았고 네네. 뭐 거북선도 있고 뭐 다 했는데 지금 우리 경쟁력이나 이 생산 그걸로 봤을 때 글로벌리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히 생산 톤수라고 네. 치면은 저희가 한 30% 내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으로는 저희가 2등입니다. 1위는 절대적인 1등은 중국이죠. 중국이고. 중국은 한 50% 정도 만들고 있는 중국이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가격으로 산정을 하면 네네. 거의 유사한 가격에 해당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 아. 비싼 선박을 많이 수주를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 2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비견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소 숫자나 지금 만들고 있는 톤수나 그리고 이제 생산 인력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2위 수준에서 머무른 지 거의 15년 정도 된 거의 15년 상황이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들어도 헷갈리는데 그 조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함정하고 LNG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선과 상선과 군함 그리고 군함. 이제 조선 업체들이 우리나라 조선 업체일 경우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배 형태로 된 해양 플랜트. 이렇게 해양 하고 플랜트. 있죠. 네네. 잠수함은요? 잠수함은 군함에 해당이 되겠죠. 군함에 해당하고 잠수함은 군함에 해당하고. 군함을 저희가 수상함과 잠수함으로 나누거든요. 그렇게. 아까 언급했던 그 벌크선 이거 별로 돈 안 되잖아요, 이거.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네. 똥배라고 얘기하는 똥배. 배에 해당이 되죠. 옷껍데기 배입니다. 저희가 그 배에 화물을 싣기 위해서 네. 그 화물창에 특수한 아무런 설비가 아무 필요하지 설비 않아요. 없나? 그냥 쏟아 부으면 그냥 되거든요. 떠서 네. 담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컨테이너선은요? 컨테이너선은 그래도 이렇게
화물의 포장 단위가 박스로 그렇죠. 되어 있고 예, 예. 저희가 매번 적재했다가 뺐다 해야 되고 저희 벌크선 같은 경우는 화물을 한 군데서 실어서 한 군데서 다 하역을 하기 때문에 이 선박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컨테이너선은 생각해 보시면 전기 버스처럼 저희가 돌아다니거든요. 노선 버스처럼. 그래서 A 항구에서 실어서 B 항구, C 항구, D 항구, E 항구 이렇게 계속 거쳐서 가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실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화물이 실려 있을 때와 내릴 때의 그 밸런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컨테이너선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시성이 중요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 기술력이 좀 상단에 있는 상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러면 이제 고부가가치선 네. 한 대 팔아서 많이 남는 게 그럼 컨테이너보다 더 좋은 게 LNG LNG 이렇게 그런 보시면 쪽으로. 될 것 같고. 네. 해양 플랜트 쪽은요. 해양 플랜트 쪽은 이제 옛날에 그 정말 왜- 비싼 설비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뭐가 되었건 제조업이니까 저희 네. 이익을 잘 내려면 저희가 투여하는 시간 대비 고정비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저희가 이익이 남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 저희가 해양 플랜트를 못 만들어서 차질이 있었던 거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고 네. 저희가 그때 당시 해양 플랜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예. 굳이 이 해양 플랜트를 발주는 했으나 받아가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외부 변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가가 굉장히 저희가 폭락을 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안 찾아가니까 건조 기간은 길어지고 예. 이 해양 플랜트 A라는 해양 플랜트를 받아서 만들고 나면 이거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주체도 못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문제가 굉장히 이제 뒤에 받은 물량까지 파생이 됨으로 인해서 수익을 못 냈던 거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해서 원래 납기하려고 했던 그 기한에 제대로 납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해양 플랜트도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하면 이제 LNG 쪽에 LNG와 대형 컨테이너선이 주로 LNG 와 고부가가치 선이라고 대형 얘기가 컨테이너. 됐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벌크선 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중국은 벌크선, 탱커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전 세계 일반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이 한 6만 척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탱커랑 벌커 두 종류만 합쳐도 네. 거의 3만 척에 가까운 개체수가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 그러니까 저희가 바다에서 해산물 동량으로 가장 많이 나르는 화물이 기름이거든요. 네네. 원자재를 가장 많이 나르고 완성품으로 갈수록 나르는 그 개체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자재는 다 벌크선 그래서 위주로 이제 가니까. 저희가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배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중국 자본을 투자해서 중국 해운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조선사한테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건조해보지 않은 신규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그 레코드를 점점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네.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런 중국의 벌크선을 이용할 바에는 다른 나라의 벌크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번에 규제를 할 때 네. 그 중국 해운사에 대한 규제도 했지만 네. 중국 해운사가 아닌데 중국에서 만든 배를 이용하는 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떠한 선종인데 중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만든다라고 네. 하면 그 배를 이용할 때는 아마 미국에 입항하는 배들은 거의 대부분 수수료를 지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한 이 지금 들고 있는 선박도 선박인데 앞으로 인도될 24개월 내의 선박에 대해서도 중국 비중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또 깔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네. 미국에 입항하는 대부분의 해운사는 네. 지금 미국이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같이 사이좋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아마 미국에 입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까요? 그럼 누가 힘드냐고? 네. 누가 해운사가 힘들까요? 예? 해운사가 힘들까요? 이렇게 되면? 해운사 힘 안 들겠죠. 그냥 그대로 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가하는 거 다 아닙니까? 같이 선주들한테. 부과되니까 다 같이 예, 전가하면 다 같이 되는 전가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미국의 화물 수출입업자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본인들의 비용이 예, 결국 느는 예. 거니까. 소위 말해서 야 우리 같이 내자 이러면은 그렇죠.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쪽은 어깨동무 해버리면은 이쪽은 당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요 하나하나 아까 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 게 그거 네. 저 뭡니까 아까 무슨 존스 액트하고 번스 톨레슨법 좋아요. 네. 상선이든 군함이든 자 그건 이제 지금 이제 보니까 군함이 이제 그거 한 것 같은데 전함
우리 한국 쪽에 그러면 수주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아니면 뭔가 가시적인 뭐가 있나요? 발주하겠다는 의지는 저희는 완전히 확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1년에 미국 전체 조선소를 통틀어서 예. 상선이고 구남이고 한 2척 만들거든요. 예, 전 예. 세계 배가 1년에 1,500척에서 1,800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미국 내에 지금 조선소가 수십 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 척도 못 만드는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남 쪽에서도의 문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기한을 지키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게 되게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지금 구남수가 미국이랑 중국이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뒤로 갈수록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선도 지금 거의 50% 이상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선 만드는 야드에서 구남도 같이 만들거든요. 중국 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구남 또한 이렇게 뽑아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27년쯤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항공모함을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미국이 해군력에 있어서는 레이팅이 1등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쭉쭉쭉 늘려가게 되면 네. 해군력에 있어서도 심지어 역전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이거를 지금 제대로 제 시간에 나오지 않는 미국의 그 군함 건조 역량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발언을 할 때 그 같이 동맹국에 해당하는 쪽에 건조 역량을 가져와도 되게 외국에서 사와도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엄연구원님. 네. 오늘 또 이거 뭐야 질문지 순서대로 가다가 진짜 궁금한 거 먼저 줘볼까 네, 봐. 하십시오 그냥. 예. 지금 조선사들 실적 괜찮아요? 괜찮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이 저희가 발표가 예. 될 텐데 지난 4분기에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몇 %씩 나고 끝났는지 정리를 해보면 예. HT 현대사모가 10%대 그리고 HT 현대중공업이 7%대 예.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5%대 그리고 현대미포가 3%대로 종료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작년까지만 해도 21년과 22년에 수주한 선박들을 매출로 인식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22년과 23년에 수주한 선박들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시기이고요. 저희 2021년 초부터 2024년 10월까지 쉬지 않고 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그 매출에 해당하는 선박들의 단가가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만약에 환해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지 않고 조금 노출해 놓은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의 계획 환율이 1,300원대로 그나마 올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시장 환율이 1,400원대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원 정도 이상의 환율 또한 이렇게 환이익으로 저희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지라 1분기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은 이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한때 우리 시장에서 풍미했던 태조 이방원 중에 앞부분에 태조에서는 조선 남았고 네. 뒤에 이방원 중에서는 방산만 남았는데 네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막 나락이었는데 그렇죠. 자 조선도 방산과 더불어서 지금 그동안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늘 말하는 선반영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도 그러면 사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저희가 네. 지금 정도 올해 정도 나오는 실적이 아마 과거에 2007년에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해서 예. 2010년에 좋은 실적을 냈던 그 실적을 하나씩 한 번씩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매달 이제 선박 수출 기록이 뭐 몇 개월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앞으로 2년 동안 그 얘기 아마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딱지가 박히도록. 네네.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가 한 번 좋게 이렇게 반짝 나왔다가 꺼진 시황이었었지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많이 쫄아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실적 추정치가 좀 많이 조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다들 반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높아지게 되면 밸류에이션 이 정도 왜 주는지 알겠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조금 이해를 굉장히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정도 수준으로 좀 바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채팅창에 올리시기를 아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국에 배 만들어 달라는 것이면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뭔 협의냐. 결국 그러면 헐값에 만들어 달라는 얘기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의심을 가져보실 만한데. 트럼프라면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거 정민 앵커한테 마이크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 네. 저 지금 이제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 2004, 5, 6년 그동안에 열심히 막 매도 해체했다가 2008년 금융위 맞으면서 중공업체들 조선사들이 한번 크게 공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환해지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쌓였을 거고 지금같이 달러가 약세로 갈 전망이 보인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조선업체들이 이거 뭔가 또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해지 관련해서. 해지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각각의 기준이 있는 상황인지라 회사마다? 네, 전혀 안 하진 않고요. 네.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쪽에 좀 더 방향성을 두고 있는 편이라서 지금 오픈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예전부터 100% 해지하는 체제를 계속 100% 유지를 하고 해지하고. 있고요. HD는요? HD 현대그룹은 원래는 평균적인 시장에서 한 60% 정도인데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고 나서는 그 비율을 한 7, 80%로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지 비율을 네. 높였다. 아니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조선주들 보면은 또 이게 약간 나뉘잖아요. LNG 쪽이냐 아니면은 뭐 그 뭐라고 했죠? 앞서 그 군함 정비 쪽이냐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아, 건조 쪽이냐, MRO 쪽이냐? 상선 중에서 LNG 캐리어와의 건조 역량은 3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다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적적으로 제일 많이 만든 업체가 누구냐라고 네. 하면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그 누적 건조 척수는 정말 몇 척 차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보다 조금 적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사모까지 LNG 캐파를 조금 늘린 상황이라 따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고 어쨌든 새 업체다 몇십 년째 LNG 캐리어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네. 저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군함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특수선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여기에서 3사 중에 일단 삼성중공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방위사업청에게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 거는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작은 레벨의 것은 HJ중공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예전에 보면 뉴스에서도 그 미군 해군 그 군함 그 정비 사업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또 계약이 되면은 이게 또 소재로도 인식이 되고 또 상승 재료로도 이게 부각이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여쭤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지금까지 상선이 되었건 군함이 되었건 큰 고객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수준의 레벨의 그 발주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주를 하는 큰 고객이 생기는 케이스에 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네. 수주가 안 나오면 불안한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만큼 내가 깔아줄게라고 아. 하는 큰 고객이 생기는 아하. 거인지라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상상력의 영역인데 예.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분명히 저희는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예. 미국이 저렇게 열심히 주려고 하는 게 혹시나 가격을 후려치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실제로 미국 내에서 미국 해운사가 미국 조선소한테 발주하는 상선의 그 가격이 네. 시가 대비 거의 6, 7배쯤 됩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정말 완전히 깨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 노동자들 인건비 굉장히 비싼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형 상선도 거의 10개월에서 12개월이면 만드는데 예. 미국은 지금 그거를 막 4, 5년씩 만들고 네.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그렇게 6, 7배로 받아도 심지어 이익이 안 나요. 아하. 더 답답한 부분. 아. 그래서 그쪽은 제가 봤을 때 공정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발주가 되는 가격에 반토막으로 나와도 네. 우리나라는 논하는 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하는 장사다. 마지막 제일 곤란한 질문. 네. 저 많고 많은 조선주 중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 최선호주 우리 저희는- 엄영권님의 최선호주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HD 현대 마린 엔진 저희는 추천. 여전히 HD 현대 마린 엔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영 힘이 없네요. 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요. 오후에 좀 끌어올리십시오. 오후 3시부터 누가요? 머니쇼 플러스에서 누가 끌어올려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리된 모습으로 탄탄해진 모습으로. 최선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에서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